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학원에서 대원여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 기말고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대원요구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 기존 출제 유형과 비슷한데요. 표현법과 효과에 대한 출제 유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연도 시험 중간고사 시험에서 객관식 1번 같은 경우 이런 선택지가 나왔어요. 문장 성분들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바꾸어. 자, 여기까지가 표현법이고 화자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효과가 되는 건데 대원용어는 보통 앞에 있는 표현법까지는 거의 맞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뒤에 있는 이 효과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문학도 공부할 때는 앞에 있는 표현법과 뒤에 있는 효과를 따로 끊어서 정리한 다음에 뒤에 있는 효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대원용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 이제 최종 자료 적주가 분석이라는 자료의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도치법이 쓰인 거예요. 순서를 바뀌었다. 요걸 얘기하는 건데 도치법이 쓰인 건 맞지만 여기서 의미 강조라는 거는 이제 모란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아까 선택지 나왔었던 혼란스러움을 말하고 싶었던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원용어 특징은 이렇게 표현법과 효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평가하는 유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원영어 문제를 보면서 뭐 좀 아닌 문제도 있긴 했지만 좀 퀄리티가 좋은 문제들이 전보다는 좀 출제가 많이 돼가지고 좀 놀란 시험이었는데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선택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화자가 이 모란을 보고서 모란을 계속 기다리면서 모란에 대해 기다림의 의지를 강조하는 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자기의 마음을 노리고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독을 차고 가겠다.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 뭐 이런 시였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이걸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모습이 모란을 통해 화자의 어떤 정서가 촉발됐는가 그리고 특정한 정서 일제강점기 어떤 정서 그래서 화자가 어떤 거 선택했는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같은 시어를 출제하지 않고 그 시어를 풀어서 출제한 다음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문제가 많아서 단순 암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원여고 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는 꼭 진짜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쌤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꼭 단순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해하고 어떤 선택지로 바뀌었을 때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시킬 거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연한 시간 동안만 전독한 한 개, 뭐 모란 같은 경우가 이제 피었다 지는 경우인데 이제 요거를 이런 단어로 바꿨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출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학 개념에 대한 이번에는 문학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예요. 이번은 객관식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는 이별의 정서를 지저귀는 까마귀 이입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이런 작품이었는데 이제 까마귀란 강물은 객관적 상가물 중에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환기하는 그러니까 객관적 상가물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이입이 아니라 환기에 해당하는 선택지였는데 요거를 선택지에서는 감정이입으로 바꿔서 이제 선택지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번에 중간고사 객관식 24번 같은 경우는 독자들에게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출제가 그대로 됐어요. 예상이 됐었던 내용인데 난소공이라는 작품에서 이 어머니가 가슴을 치는 장면이 인물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간접 제시로 제가 최종 정리해줬었는데 이거를 선택지에서는 직접적인 제시로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기말고사에도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핵심 개념을 활용한 객관식 서술형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좀 쉬운 경우에 해당이 돼요.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어 중간고사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시행의 배열 차이에 따른 호흡의 속도의 차이 그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 이거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김소월의 가는 길에서 시행 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가 요대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거를 그대로 서술형을 출제해서 내용을 몰라서 틀린 아이들은 없었을 경우다. 이거 만약에 틀렸던 학생들이 있다면 기말고사에는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는 아마 서술형은 또 예상되는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수호제기랑 윤동주의 길에서 현상적 자와 본질적 자의 구분 이것도 출제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직보 때 얘기했었는데 당연히 출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나 본질적 자 현상적 자가 이 세모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 김소월의 길에서 이 나 본질적인 자랑 이 현상적인 자인 나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문제였고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말고사에도 서술형 문제는 아마 예상되는 되게 핵심적인 개념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객관식 문제의 한 50% 정도도 틀리지 말아야 할 내용만 정리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대원요고 시험의 경향이었고요.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반드시 분석해야 기말고사에서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원요고 학생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기말고사에서도 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고 잘 따라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